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 수익을 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뭐 10루타라고 하는데요. 10배 정도 올라간,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30종목 정도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오늘은 일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의미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우선 10종목이 나오는데요. FNF 홀딩스, JYP, 도전비주원, 메가스교육, 아프리카TV, 한샘, TCK, 서울옥션, 시젠, HMM 다 사유가 다른데 공통점이 있죠. 제가 종목을 다 말씀 다음에 이들 종목 공통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화면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이 FNF인데요. 이게 FNF가 분할했어요. 분할했기 때문에 좀 보기 난해하는데요. 보시면 FNF 홀딩스로 보면 주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액면 기업 합병 분할했으니까 이 이후로는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보통 이쯤에 제가 휠라를 샀거든요. FNF를 안 사고. FNF를 샀으면 뭐 다른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농담이고요. 보시면 2013년도에 2,000원짜리였어요. 이 종목이 한 주당 주가가. 근데 2021년도에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배일까요? 몇 배일까요? 엄청나죠, 그렇죠? 제가 너무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데, 이때 매수했으면 또 2016년도 이때 또 매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종목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못했는데 이때 사도 되고. 근데 이 종목은 초창기 매수 시점인데요. 이걸로는 안 보이네요. 올 차트로 보시면 안 보이는데 되게 쌀 때 시총이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액면분할 했기 때문에 이제 보기 곤란한데 매년 매출 증가했습니다. 매년 매출 증가하고, 이 종목 특징은 갑이에요, 갑기업. 브랜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루타 종목 특징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거의 뭐 10루타가 아니라 한 40루타? 지금 시총이 FNF하고 FNF 홀딩스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6조에 가까워, 현재 시점에 6조에 가깝거든요. 거의 뭐 50배가 올라간 거, 40, 50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뭐라겠죠? 재무비율, 그렇죠? 왜냐면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비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수단이니까. 지금 안 나오지만 액면분할에서 지금 보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 종목을 제가 이제 휠라코리아 계속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종목인데, 매년 매출 증가했어요. 매년 매출하고 중국 사업도 좋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에 오르락 했죠. 결국은 이렇게 제가 솔직히 뭐 예전에 휠라코리아하고 FNF하고 할 때 휠라코리아 훨씬 시총이 컸어요. 물론 휠라코리아도 아키슈네트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확장하겠지만 FNF는 이제 자기 브랜드 가지고 계속 확장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얘기했지만 갑기업이 되게 유리한 거죠, 을기업보다는. 그래서 10루타 종목 중에 갑기업이 대다수예요, 보면. 그래서 FNF는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기 힘들지만 계속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조차 계속 높았어요. 그래서 대박 종목이었고요. 또 보시면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 잘 알죠, JYP. 이것도 제가 계속 이 올라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안타까웠죠. 제가 이때 기억납니다. 이때 이게 몇 년 신작가였어요. 몇 년 신작가였는데 지금 이때 재무 상태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아이투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때 몇 년 신작가 때렸는데 실제 거의 정체 중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그러니까 매출이 좀 정체적이면 영업이익이 하락했어요. 근데 주가가 4년 신작가 때렸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보시면 최근에도 보시면 2018년도에 20%, 2019년도에 24%, 2020년도에는 약간 줄고 작년 34%, 올해는 77%가 매출 증가했죠. 그래서 매년 증가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영업이익률 20% 이상이에요. 매년 매출 정체할 때도 20% 이상. ROE 보세요, ROE. 이때만 17이지 계속 20%죠. 그러니까 20%씩 증가하는 기업과 뭐 예를 들어서 5%, 10% 증가하는 기업은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올라간 주가 많이 상승한 종목은 재무 비율로 보시면 매출 하락이 없습니다. 거의
예, 매출 상승하는 기간 동안은 주가를 계속 올려요. 과하게.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과하게 올려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적절선, 기업 가치만큼 주가가 올리지 않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은 특히 더 주가를 과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뭐 지켜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거의 고점을 때리고 있죠. 뭐 10m를 떠나서 지금 뭐 10m 이상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은 시총이 한 2조 2천억 되지만 그때는 뭐 1,000억대 2천억대였으니까 아무튼 이 기업도 당연히 매출 계속 증가하고 당연히 이런 마이너스 차익분도 계속 증가 중이죠. 보시면 계속 증가 중이니까요. 이게 다 연동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물론 제가 힌트를 드리지만 대박들 종목을 한번 보면 일정한 그 형태가 있어요. 계속 매출 증가든지 수익성도 탁월하든지 자기에서 뭐 영업이익률도 엄청 높고 ROE도 엄청 높고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각기업해야 돼요. 을기업은 좀 쉽지 않죠. 그런 기업이고 제아피 뭐 너무 잘하는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 너무 비싼 종목이 됐죠 벌써. 근데도 뭐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니까 보세요. 외인 보세요. 외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쉬운 게임인데 이런 너무 잘 보는 기업은 외인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보세요. 최근 한 1차트로 보면 한 2년 6개월치를 볼 수 있는데 일차트로 보면 외인이 보세요. 외인 수급 보세요. 계속 사죠. 이건 진짜 외인인 것 같거든요. 진짜 잘 보는 게 외인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중을 높이죠. 지금은 뭐 32%까지인데 2년 전만 해도 16%, 그 전에 더 적었어요. 그래서 외인이 계속 사다 봐야 했지만 결국은 계속 사면서 외인은 뭘 보겠어요? 차트요? 아니죠. 본인이 차트 자체예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보는 거예요. 최근 실적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 이런 기업은 주가 다 올라가요. 지금 장이 안 좋지만 이런 기업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아피도 당연히 10m 이상 종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죠. 이거 보세요. 한 2013년, 14년, 15년, 16년도에는 횡보했죠. 그 다음부터 2017년부터 주가가 오르더만 계속 기업가치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이때도 기업가치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주가가 횡보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주가 과하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또 과하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PBR이 지금 8이에요. 8. 엄청 많이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 제가 모르는 종목을 거의 언급 안 하는데 제가 아는 종목 위주로 하는데 제가 좀 아는 종목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직업이니까. 더 좋은 비전도 보시면 제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10m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이 정체 중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지만 그 전까지 매출 계속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업이익률 높고 그렇죠. 영업이익률 20% 이상 나는 기업 거의 뭐 특급이죠. 그 ROE도 꽤 계속 높았어요. 이때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계속 높았어요. 그 기간 동안 주가를 계속 올리는 거죠. 이 기업도 당연하지만 외인이 계속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매출 전체 상체가 이제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그래서 이제 외인이 매도치면서 주가가 급락했죠. 그래서 수익시 정체라든지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는 되게 악재예요. 그것도 자체도. 그렇지만 적자는 아니니까 돈이 쌓이겠죠.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폭락하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는데요. 어차피 여러분이 한 종목씩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메가스 지금 제가 재무 비율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메가스 교육 이것도 유명한 종목이죠. 제가 이때 이 폭락할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분할 상장한 다음에 이때 이제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엄청나게 증가 중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보시면 거의 2만 몇천짜리가 7천원에 떨어졌거든요. 이때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했죠. 기관 외에는 매도치고. 근데 기업 실적이 보시면 이제 재무 비율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5분기 실적이 나와요. 제가 그때 보고 있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가 중인데 주가는 계속 폭락했죠. 이때 제가 이 자산 가치 대비 이게 너무 쌌거든요. 자산이 거의 장부상 자산이 거의 유형자산 1,000억대인데 이때 시총이 600억, 700억 이랬거든요. 그러다 결국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주가만 떨어졌으니까 갭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 갭이 너무 커지니까 이 종목 보시면 몇 년 동안 2020년도 잠깐 정체했을 뿐이지 계속 매출이 증가하죠. 보시면 2018년도에는 3천억, 지금은 3분기인데 6천억이에요. 벌써 3천억, 4천억, 4천억, 7천억, 벌써 6천억. 계속 회사 커지니까 거의 걸맞는 시총이라는 얘기죠. 걸맞는 시총이 항상 형성돼요. 일정 기간에는 뭐 예고생산이 있지만
결국은 시청이 매출액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순이익도 커지면 거기 걸맞는 시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의 섭리 같은 거니까 그걸 잘 아시면 당연히 같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의 진리같이 맞으니까. 그래서 메가스 교육은 보세요. 영업이익은 20% 수준이 아니지만 ROE를 보세요. ROE 20. 이때 보시면 2020년도에는 판가비를 많이 썼어요. 매출 정체인데 판가비를 많이 쓴 덕분에 영업이 하락했기 때문에 영업이 하락하니까 순이익이 하락해서 그래서 ROE가 좀 팔라온 거고요. 판가비 많이 쓴 게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 매출 하락한 건 없고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죠. 주가는 악재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이때 많이 떨어졌죠. 몇 년 횡보하다가 떨어졌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뭐라 했죠? 매출 정체인데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다. 최소 2분의 1 정도 난다. 근데 그 시점에 수익성 대비, 과거 수익성 대비 과하다. 매수 시점으로 바라보면 좋죠. 그때 보시면 PBR 보시면 1점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얘는 ROE 20짜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상황이었고요. 물론 그때 이제 시총이 3천원이고 지금 벌써 9천억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계속 이렇게 증가 중인데 주가 오르락 내리락 최근에 이제 과하게 올라갔다가 좀 폭락장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종목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종목이 만약에 현재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샘이 있습니다. 한샘. 이 종목도 제가 이 당시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연차트로 봐야 되겠네요. 이때 제가 이제 휠라를 사고 한샘을 못 샀어요. 제 아는 동생이 한샘 사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샘이 지금 제가 월차트로 보시면 이때 거의 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 한샘이 ROE 20짜리거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20%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았어요. 박리담회를 좀 파니까요. 한샘은 자기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외주 가져와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자기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자본 총계가 적으니까 ROE는 높았죠. 그러다 외인이 지금도 생생한데 외인이 이때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외인이 샀어요. 몇 배예요? 2만 원 사도 10배거든요. 외인이 2년 동안 계속 올렸어요. 수급 그래프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죠. 지금 바라보면 좀 알고 바라보면. 그러다 20만 원 이후부터는 기간이 매수 시작했어요. 왜 매수인지 모르겠지만 매수 시작하고 외인은 매도치고 참 외인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번 거죠. 그러다가 당연히 과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라는 것은 당연히 과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격 보고 여기 샀다 후회한 거죠. 이 PBR을 봐야죠. 이 가격 가짜 가격 항상 이 고가는 가짜 가격입니다. 이걸 대비해서 이 낮은 가격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적장을 본 거죠. 이건 항상 가짜 가격이니까. 이걸 보고 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가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럼 좀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매수 시점에 수익성 대비 그때 PBR 퍼도 보시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부정적인가, 부정적 추세인가 보셔야죠. 이 종목은 뭐 지금 볼 수 없지만 이때 ROE 20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케아 진출하는 그런 처음 시점인데 오히려 한샘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ROE도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지만 그 뒤로 이제 보시면 딱 보이죠. 2018년도 뭐 너무 먼 이야기라서 좀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정체 중이고 이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도 바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올라갔다 또 떨어지니까 이게 잠깐 올라간다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매수 시점은 수익성 대비 적절 PBR 퍼 보시고 수익성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가 그때는 어떻게 수익성이 낮았어도 부정적이면 그 밑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때는 뭐 쉽게 말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매출이 폭락한 종목은 건들지 말라고. 그렇지만 뭐 매출 정체 중인데 너무 싸면 건들 수 있는데 매출이 폭락할 경우에는 주가가 얼마큼 떨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매출 하락하잖아요. 그럼 뭘부터 할까요? 물론 이제 개인 기업과 큰 기업은 다르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하락한다고 직원들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이 어긋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가비는 고정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매출 줄면 어떻게 돼요? 고정 성격은 강하게 있으니까 영업이 급나가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판을 움직이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 매출 급락은 기업에서 엄청난 악재죠.
정체는 괜찮아요. 주가 하락하면. 아무튼 매출 하락하면 적절 가격을 따지지 말고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최고죠. 매출이 반등 치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볼 종목이 너무 많은데 TCK라고 있어요. TCK 유명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당시 기억나요. 이 당시에 갑자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반등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실적이 대박 났더라고요. 미리 알고 매수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외인이 71%입니다. 엄청나죠. 이건 보세요. 일본계 쪽에서 58%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반 뭐 IT 반도체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신기술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10루타 종목 특징을 잡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세요. 당연히 이 회사는 재무 상태가 좋으니까 마이너스 차익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부채비는 10%밖에 안 돼요. 당연히 매출이 계속 증가했고요. 이때 잠깐 정체했을 뿐이고요. 당연히 ROE 몇 프로죠? 아니 영업이익 몇 프로죠? 30% 이상 나오죠. 그렇죠? ROE는 20% 이상. 그래서 특급이에요. 특급. 물론 지금 너무 비싸죠. 근데 잘 버는 기업 특징이 뭐죠? 시총 올라가도 자본 증가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비싼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본 증가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시총이 증가해도 PBR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PBR은 자본 총계하고 시총 문제니까 자본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커져도 PBR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6,900원짜리가 얼마 전에 24만 원권 올라갔잖아요. 지금 뭐 10만 원이니까 이 10만 원만 따려도 10배 이상인데 PBR이 300개 안 돼요. 0.3부터 올라간 거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뭐 특급 종목으로 손색이 없고요. 최근에 주가 떨어진 거 지금 과하게 올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주가 이렇게 기업가치 이렇게 증가하는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항상 그런 거예요. 위에는 몇 프로? 71%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서울 옥션 볼까요? 서울 옥션을 보면요.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자산가치 대비 이제 평가를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원래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계속 급락했어요. 그래서 적자 기업인데 이때 중요한 건 이때 뭘 봐야 되죠? 제가 매수 타임, 좋은 매수 타임 뭘 봐야 되죠? 회사 상황을 봐야죠. 기업 가치 보죠. 근데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적자 기업이니까 자산 가치 봐야죠. 자산 가치.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이 400억, 거의 500억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거죠. 근데 이 회사를 평가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벌지만 이 회사가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질까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사회가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보시면 600억, 500억, 200억이다. 그 다음에 700억, 작년 700억 매출 증가했거든요. 당연히 영업이익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적자했다가 190억 났어요. 이걸 안단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살 때 수익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 이 회사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 회사 통째로 사는데 500억이면 엄청 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벌었던 기억이 있는 회사들 중에 고르는 게 좋죠.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몇 년 신가를 때린 다음에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이때 거의 4,000원, 5,000원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10루타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항상 과하게 떨어지면 뭐라고요? 과하게 올라간다. 근데 이 재무비라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CGN을 보시면 CGN 너무 잘하는 종목인데요.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너무 잘하는데 이때 주가 몇 년 신가 때릴 때도 수익성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비싸게 거래했던 종목이니까 과하게 떨어졌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폭발했어요. 보면 매출액이 1,000억대에서 지금 1조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작년에 좋아지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작년에 더 좋아졌지만 2020년도보다 주가는 떨어졌죠. 왜?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원래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이걸 매수 못했어요. 보세요. 이 당시에도 보시면 2018년, 19년도 보시면 PBR이 보시면 거의 2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천 원짜리가 16만 원, 몇 배 올랐는지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세요. 영업이익 60%, ROE가 125%. 주가는 폭발했죠. 근데 이 회사는 이 전에도 항상 괜찮았던 기업이에요. 단지 좀 비쌌으니까. 아무튼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되게 높고
아래도 높고 그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과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과하게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매출이 이제 급락하죠. 얘는 코로나라는 게 이제 많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때인데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예측되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매출도 하락하고 주가도 급락했죠. 16만 원짜리 올라갔는데 지금 2만 8천 원이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과하게 올라온 종목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지금 2년 동안 산 사람 다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쌀 때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죠. 매도 못 칩니다. 차트 매매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매도 쳐요? 금액 커지면 더 매도 못 합니다. 그다음에 HMM을 우선 볼게요. HMM 보시면 이 종목도 너무 잘하는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경기 변동형 기업인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살려면 매출 증가는 보고 사라. 그렇지만 주가 상대적 비교로 이 회사 살 때 가장 싼 가격. 이게 경기 변동형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턴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사놓으면 시장 계속 좋아지는 한 가만 놔둬라. 그러면 알아서 누군가 올리죠. 이때 보시면 매출 증가, 영업이 증가, 매출 뭐 폭발했고 영업 폭발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뭐 10배가 아니라 이게 한 20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아시면 어떻게 보면 쉬운 게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해서 이제 고가에 파는 거죠.